4월 13일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소화도 잘 안 되지 않으십니까? 제일 좋은 제품, 애플사이다 거미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거미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캡슐로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미즈놀 팀장이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 주문 즉시 당일 출고되는 상품이고요.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반드시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고급 주식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LA 지역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만큼 새 학기의 교육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LA 인근 헌팅턴 비치에서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주도한 시위대와 이를 반대하는 흑인 인권 단체들이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미시간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미시간주의 감염 확산세가 통제 불능의 상태라면서 전면 봉쇄를 촉구했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통키뉴스와 히사모 뉴스는 저녁 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드디어 잔슨앤잔슨의 백신이 전격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을 혈전 부작용을 우려해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와 CDC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각 주들과 제약사, 약국 등이 일제히 잔슨앤잔슨 백신의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코로나 백신으로 미국의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됐던 잔슨앤잔슨 백신이 6명의 여성 접종자들에게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 부작용이 발생하자 전격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 모습인데요. 백신 접종을 맡아온 각 주의 보건당국과 약국 등은 잔슨앤잔슨 백신을 접종하도록 예약했던 미국인들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통보하고 가능해질 때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잔슨앤잔슨 백신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700만 명에게 접종됐으며 추가로 900만 개가 전역에 배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 말까지 2억 도스의 백신을 공급해 1억 명 이상에게 접종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이미 그 목표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미국에서는 2억 3,800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돼 1억 8,970만 번이 접종됐으며 하루 평균 320만 번이나 접종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미국민 성인들 가운데 1억 2,100만 명이 한 번 이상 접종해 36%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고 7,410만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잔슨앤잔슨의 주가 어저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상승의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접종이 중단이 영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목요일 백신 접종 범위를 16세 이상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하루 전인 내일부터 공식 웹사이트 myturn.ca.gov를 통해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1년의 휴교 기간 동안 학생들이 겪은 학습 손실과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학년도에 8월의 한 주와 1월의 한 주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사망한 주민들의 장례 비용 지원금 신청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대상자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자이며 장례식당 최대 $9,0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한인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스가 일본 총리가 사과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청원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차관보가 탄생했습니다. 지난달 토드 김 법무부 환경 담당 차관보에 이어 이번엔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에 CS 엘리엇 강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보다 0.6% 올라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5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와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규모 축소와 증세폭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사회 인프라 상황을 평가한 결과 캘리포니아가 C-를 받는 등 전국의 40여 개 주가 C약점을 받아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국책 공사가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개당 62,000달러를 넘어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5%가량 뛴 62,741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밟아도 죽지 않는 괴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내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은 조금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화상회의로 열린 반도체 CEO 서밋에서 삼성전자 등 19개 기업 경영진을 향해 직설적으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강조하므로 이에 따라 삼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미네소타주에서 비무장 상태의 또 다른 20세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은 26년 경력의 베테랑 백인 여성 경찰관으로 테이저건을 쏘려다가 실수로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미네소타주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다. 이거 전 세계 각국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일 아닐까요? 에어비앤비 소식입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다가오는 4th of July 독립기념일에서 LA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숙박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일부 고객에 한해 독립기념일을 포함하는 주말 동안 리스팅된 LA 소재 숙박 또는 주거시설에서 1박 렌트를 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전 세계 숙박 주거시설 내 16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를 어기고 파티를 열었던 게스트들을 추려서 1박 렌트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편 에어비앤비 규정에 따르면 16인 이상 모임 또는 파티를 개최할 시에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파티를 허락한 호스트 또한 숙박 리스트에서도 제외한다는 소식입니다. 4th of July 가장 긴장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워싱턴주가 미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이름이 SB-5160 법안인데요.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세입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하인 세입자 등에게 주정부가 변호사 상당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애틀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녹스빌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어저께 있었던 일이죠. 어스틴 이스트 매그넷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치안 당국들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 경찰 1명을 포함한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계열사 WBLT는 낙스빌 셰리프국을 인용해 총격 현장인
어스틴 이스트 고등학교 내 눈에 띄는 위협은 없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경찰 대변인은 WBLT를 통해 총상을 입은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총격 현장에는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소속 특수요원들이 합류해 조사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용의자 체포와 몇 명이 부상당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권당국이 스펙의 신주 인수권을 부채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회계 지침을 도입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는 통상적으로 스펙의 대차 대조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주 인수권을 특정 상황에서는 부채로 인식해 공정가치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가 미얀마 군부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S&P DG는 인도 아다니 그룹 자회사인 항만 운영기업 아다니 포트 NSEG를 오늘 15일부터 사회 책임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미얀마 군부의 지원을 받은 미얀마 경제공사로부터 임대한 양곤의 토지에서 약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항만을 건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전 세계 각국들이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야 되는지 너무 방관적인 모습, 특히 유엔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980년대 5월의 광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 가운데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이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빈페스트가 미국 증시를 통한 IPO 방안을 자문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빈페스트의 상장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번 2분기에 상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고요. 자, 블룸버그는 빈페스트가 상장 후 최소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2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요일 엔비디아 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합니다. CPU죠, CPU.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는 GPU고요. 데이터 센터용 중앙 처리 장치는 CPU죠. 자, 세계 최대 그래픽 저장 장치 GPU 업체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용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인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난해 인수한 반도체 설계 기업 ARM홀딩스의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센터용 CPU인 그레이스를 2023년 초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컴퓨터 과학자 그레이스 호퍼에서 이름을 따온 이 제품을 장착한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GPU와 인텔의 CPU를 결합한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10배는 빠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CPU가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와 미국 에너지부의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이와 관련해 CNBC는 그동안 GPU에 주력해온 엔비디아가 이 제품 출시로 인텔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서버용 프로세서 시장을 넘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출시 계획 소식에 이날 인텔의 주가는 4.18% 하락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이조스가 만든 민간 기업 블루오리진이 미국의 해결 추진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10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핵심 연구 개발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이 프로젝트의 계약자로 미국 에너지 방위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 방위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블루오리진을 선정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는 이 블루 오리진, 우주 산업, 우주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그 첫 출발점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의 제시 파월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 주요국 정부의 가상화폐 집중 단속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월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단속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미국과 국제적인 당국자들이 가상화폐에 너무 편협한 견해를 갖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일부 국가의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가상화폐를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만 불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곧 각국의 집중 단속이 이제 단속을 위한 칼자루를 빼들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텔이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 개시를 원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3분의 1의 제조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반도체 기업인 인텔, 새로운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개시할 의향을 밝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도 참석한 겔싱어 CEO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제품을 인증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이미 주요 부품 업체들과 함께 관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1년 안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 인텔의 주식 조정받을 때마다 주워 담으면 여러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 출하량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12일 발표를 했네요.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가트너는 지난 1분기 PC 출하량이 6,990만 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32% 늘어났다면서 이는 집계를 시작으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는데요. 출하량 측면에서도 7,170만 대였던 2015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크롬북까지 포함하면 출하량 기준으로 PC 시장이 1분기에 47%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인 카날리스와 IDC는 1분기 PC 시장이 55% 성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가트너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아니었다면 1분기 출하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PC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잘한 거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넣게 되면 다시금 또 양국이 싸우고 뭐하고 얼어붙을 텐데 이러한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비교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분석 영상에서도 다시금 언급해 드리겠지만 오늘 빅테크 기업들 선전했고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 테슬라와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테슬라와 팔란티어는 따로 별도의 독립된 영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유현진 선수가 다시금 양키스와 붙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 뉴스는 KBTV 뉴스라인에서 제공하는 동부, 뉴욕, 뉴저지 한인 뉴스의 헤드라인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라니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무증상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외식업과 예술, 문화기관 등 소기업의 전 방위적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단속 태스크포스 소속의 사복 차림한 경찰관에게 혐오 발언을 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제약사 화자가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티 지역의 양성 반응 표본 중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 전역 중 미시간,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의 북부가 새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젊은 층의 스포츠 활동도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찬성, 반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 세금 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 IRS는 지난해 연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로 확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 식당에서 식사,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주가 4월 전국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을 맞아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8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쳐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 행위를 포함해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행동도 모두 적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교통법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 최초 적발 시에는 50에서 200달러의 벌금과 4개월의 운전면허와 퍼밋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개월 이내에 2회 적발 시에는 최대 250달러, 3회부터는 최대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최소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그 배우자에게도 1차와 2차 경기부양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피부양 자녀 역시 사회보장번호나 입양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둘 다 지원금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 등 다른 수혜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때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남편은 물론이고 사회보장번호 또는 입양납세자 식별번호가 있는 피부양 자녀 모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신청을 통해 작년에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은 1,800달러, 피부양자 1인당 1,100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제로금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2%를 달성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미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선 연준과 민간 전문가 모두 강력한 경제 성장을 점치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 하반기 경제는 급성장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역시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망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6%에서 7% 범위이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30년 이래 최고치라며 실업률도 현재 6%에서 상당히 줄어 4에서 5%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경제 회복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여행과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등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회복이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완전한 경기 부양과 실업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